최근 들어 전 세계가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인들의 인성에 관해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SNS에서 떠도는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각종 방송사에서도 관련 제보가 하루에도 몇백 건이나 들어오고 있죠. 수수방관은 소매에 손을 넣는다는 뜻의 수수와 곁에서 바라보기만 한다는 방관 이합해져 유래된 말입니다. 옛날에는 옷에 주머니가 거의 없었으므로 소매가 의복의 주머니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가만히 있을 때나 날씨가 추운 날에는 주머니 대신에 소매에 손을 넣기도 하였죠. 가까운 곳에서 큰일이 일어났으나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관심 없이 팔짱을 끼고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그래서 바로 수수방관입니다. 오불관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강 건너 불구경한다와 같은 뜻으로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므로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이 없는 태도를 보일 때 씁니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둔다는 말로 중국인들의 처세술을 이루기도 하죠. 2011년 중국인의 행태가 해외 토픽으로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인터넷에 공개된 동영상은 광둥성 불산시에서 2살짜리 여아를 앞바퀴로 친 뒤 잠시 멈춰선 듯 하던 흰색 승합차가 아이를 다시 뒷바퀴로 치고 가버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후 그녀가 길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지만 곁을 지나가는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행태는 18명의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반복됐으며 결국 쓰레기를 줍는 아주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아이를 발견,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서야 집에서 달려온 아이의 어머니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둥안의 한 상가에서 브라질 청년 한 명이 집단 린치를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눈앞에서 한 중국인 아가씨가 소매치기를 당하는 것을 보고 의협심을 발휘해 도와주려다 소매치기 패거리에게 몰매를 맞았습니다. 도와달라는 그를 외면하고 많은 중국인들은 소매치기 패거리가 스스로 물러날 때까지 지켜만 봤습니다. 머리에 부상을 입은 이 청년은 홍콩 명보에 이곳에서 3년을 살아 많은 이들이 나를 알았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며 너무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운남성에서는 수박을 잔뜩 실은 화물차가 고속도로에서 전복돼 찌그러진 차에 운전사가 갇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을 본 사람들은 갇힌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수박을 줍느라 바빴습니다. 마침 현장을 지나던 TV 방송기자가 이 현장을 영상에 담았죠. 기자가 당신은 이 상황에서 수박을 주워갈 생각이 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한 남성은 어차피 쓰레기로 버려질 텐데 잘 활용하는 게 무엇이 나쁘냐고 되물었죠. 갇힌 운전사는 결국 숨졌습니다. 이런 사례는 매우 흔합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중국 내에서는 무관심병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중국에는 어떤 형태든 자기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일에는 얽히지 않는 것이 현명한 처세술이라는 풍토가 만연한 듯합니다. 나아가 남을 도와주려다 오히려 자신이 범인으로 몰리는 황당한 상황도 발생해 이런 풍토를 부채질하는 듯합니다. 천진에서는 거리에서 쓰러진 노인을 부축해 병원으로 데려갔다가 도리어 범인으로 몰린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길가에 CCTV가 아니었다면 그는 꼼짝없이 죄를 뒤집었을 뻔했죠. 이런 보도를 볼 때마다 중국인들은 남의 일에 관여하지 말라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이에 반해 한국인들의 의협심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인들에게 극찬받았던 한국인을 담은 한 영상이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2024년 5월 미국의 방송사 MBC에서도 흥미로운 소재의 실험 카메라를 방영했습니다. 대상은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CBC 방송 기자 폴이라고 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관광지에서 미국인 가족의 관람 태도가 논란되었는데요. 그 휴양지는 바로 미국 라스베이거스 미드호 국립휴양지였습니다. SNS에 영상이 퍼지면서 방송국에도 제보가 들어왔더라고요. 영상을 보면 두 성인 남성이 절벽 위에 놓인 보호 바위를 건드리더니 힘을 주어서 바위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어린 여자아이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절벽이니까 바닥이 고르지 않아 여자아이는 돌을 붙잡고 겨우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옆에서 불안하게 서 있음에도 두 성인 남성은 신경도 쓰지 않고 바위만 흔들어 대고 있었습니다. 결국 암석 하나가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로는 부족했는지 옆에 있던 다른 암석을 붙잡고 똑같이 흔들어 가파른 절벽 위에 선 채 밀어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오롯이 자신들의 재미를 위해 자연을 훼손하는 그들이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어린 여자아이도 이제는 눈치가 보였는지 두 남성을 말리기 시작했는데요. 알고 보니 그 여자아이는 두 남성 중 한 남성의 딸이었습니다. 국립공원관리청은 여기저기 제보된 이 영상을 보고 해당 영상에 찍힌 두 남성을 찾고 있다. 보호 암석 기물 파손, 연방범죄로 체포될 경우 감옥에 갇힐 수 있으며 6개월 징역형과 5,000달러 벌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언론에 공식 발표했습니다. 생각보다 사태가 커진 이 영상에 달린 댓글도 심상치 않았는데요. 전 세계 사람들은 도대체 저기까지 어떻게 올라간 거지?
그리고 왜 올라간 거야? 세상에 미친놈은 어디에나 있구나. 꼭 잡혀서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 딸 앞에서 저런 생각 없는 짓이라니. 퍽이나 좋은 본보기가 되겠네. 자기네들 재밌자고 국립공원을 파괴했다고? 세상에 상식이 부족한 사람이 너무 많아. 저런 무식한 놈들 때문에 미국 전체가 욕먹는다니까. 같은 나라 사람이지만 너무 치욕스럽고 부끄럽다.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전엔 모든 나라가 떠받들던 미국도 이제는 인터넷이 활달해지면서 실체가 세상 밖으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정부에서도 이런 미국 시민들의 추태를 막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각 방송사에서는 시청률로 인해 미국의 자극적인 모습만 방송에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실시간 시청률은 상승했지만 반응은 좋지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우리 미국은 미친놈들이 득실되는 나라다라고 떠드는 바보와 다름없었죠. 그러다가 한 유튜브 영상이 미국 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S 브랜드 카페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여성이 손님으로 온 노인의 주문을 받는 모습이 영상 처음에 나오는데요. 주문받으면서 계속 그 노인을 힐끔대더군요. 결제하면서도 노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빤히 쳐다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한국인의 무례한 태도에 욕이 난무했겠지만 이 이후에 나온 한국인 여성의 말 한마디에 미국인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저희를 위해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그녀가 손님으로 온 남성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남성 손님은 한국 참전용사 모자를 쓰고 있었다더라고요. 그 모자를 알아본 한국인 여성이 그 남성의 커피를 사비로 결제했던 겁니다. 손님으로 온 남성도 뜻밖의 선행을 받아 기분 좋게 음료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오는 손님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 첫 손님이에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왜 그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오늘은 행운 가득한 하루가 될 거예요. 이렇게 밝은 인사를 건네는 짧은 영상이 미국인들을 감동하게 했습니다. 또 많은 유튜버가 한국을 방문해 카페나 길거리에 고가의 물건이나 지갑을 두고 한국인의 반응을 보는 실험 영상도 많이 퍼져 있더군요. 한국인들은 다른 사람의 물건은 절대 손대지 않았고 가끔 지갑에 손 떼는 사람들은 직원에게 가져다 줄 뿐 본인이 가져가는 이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인들의 놀라운 모습에 여러 방송사로 수많은 제보가 쏟아졌는데요. 영상 댓글에는 칭찬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감동한 방송사 관계자들은 한국인의 능력은 어디까지인지, 얼마나 대단하기에 이 정도의 파급력을 가졌는지 우리도 실험을 해보자는 의견이 과반수였습니다. 우리는 카메라를 챙겨 LA로 가서 실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이 제 아무리 치안이 좋다고 유명하다지만 과연 낯선 사람이 위급한 상황일 때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도와줄지 궁금했습니다. 우선 길에서 쓰러질 연기할 배우를 구하고 한국인들이 많이 있는 한인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역시나 한국인 비중이 다른 곳보다 꽤 많더군요. 카메라는 소형 카메라로 배우 몸에 달고 방송 카메라는 먼 곳에 설치해서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실험할 대상 앞에서 갑자기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지며 발작까지 일으키는 명연기를 펼쳤는데요. 연기인 줄 아는 저희도 깜빡 속을 만큼이더군요. 이 정도라면 실험 카메라인 줄 모르는 시민들은 모두 속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배우가 쓰러지자 바로 뒤에 있던 동양인 커플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우리는 그 커플의 반응을 생생하게 담기 위해 카메라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영상 속 제보들과 달리 그 커플의 반응이 의외였는데요. 아씨, 사람 앞에서 갑자기 쓰러지고 난리야? 오늘 하루 진짜 재수없게 시작하네. 보험 사기치는 놈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 우리 앞에서 쓰러질 리가 없잖아. 이런 일에 끼어봤자 우리만 손해지. 그냥 가자. 심하게 발작하는 배우를 보고도 인상을 확 찡그리며 피하는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반응이 아니었잖아요. 분명 한국인들은 남의 일도 본인 일처럼 도와주는 모습이었는데 그 영상들은 전부 조작 영상이었던 걸까요? 이런저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계속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커플을 찍고 있었는데요. 이별은 없었습니다. 쓰러진 배우를 피해서 도망쳐 버리더라고요. 저는 급하게 뛰쳐나가 그 커플을 쫓아갔습니다. MBC 방송국에서 나왔습니다. 잠깐 인터뷰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쓰러진 남성을 보고도 지나쳐 가셨는데 왜 도와주지 않았나요? 아씨, 뭐야?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카메라 치워요. 방송임을 밝히고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여성은 남성 뒤에 숨어버리고 남성은 카메라를 손으로 막았습니다. 촬영을 거부하는 확실한 의사를 표현하더라고요. 영어로 얘기하기에 곧바로 다음 질문으로 인터뷰를 계속 시도했습니다. 한국분 맞으시죠? 요즘 한국인들의 선행 영상이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전부 거짓된 영상이었나요? 한국인 대표로 한 말씀 해주시죠. 사정하면서 마이크를 넘기자 그 여성은 소리쳤습니다. 이딴 짓 좀 그만해. 여기는 인권, 초상권도 없어? 그리고 눈에 뭐 장애라도 있어. 동양인이면 다 한국 사람인 줄 아는 거야? 아니면 한인타운은 다 한국인만 와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어?
그리고 솔직히 이런 실험 카메라 다 주작이잖아. 너네도 그냥 연기자들 더 사서 주작으로 찍어. 지나가는 사람 짜증나게 하지 말고.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들은 한국인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튀어나온 중국어에 저들도 당황하고 저도 당황했어요. 말하던 여성이 갑자기 급하게 아, 중국에서 오래 유학했던지라 중국어가 튀어나오네. 우리 한국인이에요. 한국인 맞아요. 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러자 뒤늦게 눈치챈 남성도 여성의 말에 맞장구 치며 본인들이 한국인이라고 했는데요. 누가 봐도 거짓말이 티가 나더라고요. 방송 카메라 앞에서도 뻔뻔하게 저들이 한국인이라고 거짓말하는 중국인들의 태도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한국어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속을 줄 알았던 건지 카메라 앞에 대놓고 한국인이라고 외치고는 제 갈 길을 가버리더군요. 방송 분량이라도 뽑아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이후에도 실험 카메라 취지에 맞는 한국인은 보이지 않고 M1 중국인들만 자꾸 꼬였어요. 중국인들은 배우가 쓰러지면 앞서 만났던 커플처럼 도망치기 바빴고 최선을 다해 엮이지 않으려고 피해갔습니다. 거기까지만 했다면 그래도 웃고 넘어갔을 거예요. 5명이 넘는 중국인들은 쓰러지고 있는 배우의 주머니를 뒤지기도 했습니다. 또 가끔은 쓰러진 배우 위로 폴짝 넘어가며 웃는 사람들도 있어서 충격이었죠.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웃으면서 지나간다니 같은 인간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2011년 중국 항저우 시후의 한 공원에서 물에 빠진 여자아이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심지어 이 사건 때도 여아를 구한 사람은 중국 현지인이 아닌 바로 중국에 관광하러 왔던 우루과이 출신의 외국인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이 한 인터뷰 내용을 보면 처음에 물에 빠진 아이를 봤을 때 사고가 아닌 줄 알았지만 곧 목숨이 위태로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호수 주위에 많은 사람이 구경하고 있었고 심지어 몇 명은 사진까지 찍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한가롭게 사진을 찍고 있을 수 있냐고 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아서 제가 나섰습니다. 전 영웅이 아닙니다. 중국에 큰 실망을 한 이후로 다시는 중국에 가지 않습니다.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들만 중국 여행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실 중국인들이 이렇게 위급 상황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 진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사람을 잘못 도왔다가 되레 범죄자로 몰리는 경우가 작기 때문이라더군요. 2015년에는 한 중국인 남성이 호수에 빠진 중국인 아이 2명을 구하다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이들 엄마는 이 남성 때문에 자신의 아이들이 물에 빠졌고 운이 좋지 않게 그 남성이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사건이 대중들의 관심을 크게 받자 아이들 엄마는 말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그 중국인 남성이 자신의 아이들을 구해주다가 죽은 영웅이라고요. 혹시 자신이 그 남성에게 거액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따를까 두려워서 아이들에게도 거짓말하라고 시켰다고 했죠. 이 사건 외에도 여러 사건이 있었던지라 중국에서는 섣불리 모르는 이가 위험에 처했다고 한들 쉽게 나서서 도와주는 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일본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인들은 서비스가 훌륭하고 친절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모습은 전부 가면이었습니다. 배우가 쓰러진 걸 보고 놀라긴 했지만 일행들끼리 쑥덕대고는 그냥 피해버리더라고요. 일본은 소수의 의견보다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 눈치를 많이 보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없다더라고요. 일본에서는 본인 의견을 내세우는 게 안 좋게 비친다는데요.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작은 주장만 해도 좀 와가마마하다라는 비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와가마마란 제멋대로 굴거나 버릇없어 보인다는 의미라더군요. 그 정도로 일본인들은 자기 주장이 없다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학생 때부터 집단 활동을 중요시하는 문화를 배우게 된다는데요. 여학생뿐만 아니라 남학생들도 화장실에 가고 싶지 않아도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따라가는 게 일본인들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심하게는 분위기를 읽지 못하는 친구가 있다면 따돌림을 당하기도 한다더라고요. 따돌림도 폭력을 행사하는 따돌림이 아닌 정신적으로 부담을 많이 주는 따돌림 문화라고 했습니다. 그 촬영 중 일본인 남성이 쓰러진 남성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일본인도 모두가 회피하진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그 일본인 남성은 쓰러진 배우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고 그대로 가버렸는데요. 배우 옷에 달린 소형 카메라에 그 남성의 목소리가 자세히 녹음되어 있어 들어보았습니다. 이보세요. 아프면 집 밖에 나다니는 거 아닙니다. 사람 다니는 길에서 무슨 민폐입니까? 미국인 중에서도 하층에 속하는 사람이겠지. 분명히 위급 상황으로 쓰러진 배우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충격적이더군요. 어떻게 사람 목숨이 오가는 상황에서 쓰러진 사람을 비하하는 말만 남기고 가버릴 수 있는 건지. 물론 이 남자 외에는 전부 당황하며 도망치기만 했지만 만만치 않은 일본인도 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은 놀라긴 해도 섣불리 다가가지 않고 저들끼리 신고해야 하는지 논의를 하더라고요. LA의 노숙자들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 괜히 신고했다가 조사만 몇 시간 받을 텐데 그냥 가자. 결국
미국인들도 도와주진 않고 모두 피해가 버렸습니다. 촬영 3시간째 미국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어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쓰러진 배우에게 미국인 대여섯 명이 몰려드는 겁니다. 드디어 선진국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이들이 나타난 건지 카메라 줌을 당겨보았는데요. 촬영팀 모두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쓰러져서 발작하는 배우의 몸을 더듬더니 지갑이나 고가의 물품을 훔쳐가려 하더라고요. 그들의 정체는 바로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미국인 노숙자들이었습니다. 요즘 LA는 노숙자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요.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위치한 로버트 케네디 커뮤니티 스쿨 인근에 대형 노숙자 텐트촌이 있을 정도입니다. 노숙자로 거리가 엉망이 되자 시민들의 불편함이 늘어갔는데요. 노숙자가 많으니 당연히 마약 문제도 심각해졌고 거리들은 오물과 악취로 가득해졌습니다. 치안도 물론 엉망이 되었죠. LA 교통국, 경찰국, 정신건강국 직원들이 집결하여 노숙자들이 스스로 목적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설득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모텔이나 호텔 등 임시 거주시설에서 지내며 의료, 재활 등 다방면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예정입니다. 우리는 결국 한국인은 촬영하지 못하고 접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배우가 조금 더 해보자고 해서 딱 1시간만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날따라 한인타운에 왜 이리 중국인과 일본인이 많았던 건지 안 되는 날은 뭘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 커다란 배낭을 메고 지나가는 동양인 남성 앞에서 배우가 쓰러졌습니다. 순간 그 남성은 한치의 고민도 없이 발작을 일으키는 배우에게 다가가더군요. 거기 노란 모자 쓴 남성분 911에 신고 좀 해주세요. 위급 상황입니다. 얼른요. 정확하게 눈에 띄는 한 외국인을 지목해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한 후 계속해서 배우의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린 드디어 원하던 모습을 촬영하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빠르게 현장으로 달려가서 방송임을 밝히고 인터뷰를 시도했죠. 얼떨떨해하면서도 인터뷰에 응해주었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한국인이었습니다. 911에 신고하기 전에 방송임을 밝혀서 구급차가 출동하진 않았어요. 이승현 씨는 눈앞에서 사람이 쓰러졌는데 당연히 놀랐죠. 하지만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했던 것 같아요.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하잖아요. 그의 대답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감탄하기도 하면서 그의 인터뷰를 핸드폰으로 촬영까지 하고 있더군요. 이제야 한국인이 하나둘길에 나오는 듯해서 촬영에 열중을 가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현 씨가 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한국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젊은 커플이었습니다. 이들 또한 배우가 쓰러지자마자 주위 반응도 신경 쓰지 않고 달려가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배우 상태를 확인하더라고요. 무릎이 더러워지는 건 안중에도 없어 보였습니다. 실험을 계속해서 진행해도 한국인들의 반응은 전부 같았어요. 그 누구도 쓰러진 배우를 지나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쓰러진 배우에게 다급하게 달려가 신고하고 상태를 살펴주더라고요. 이처럼 한국인들은 위급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 보였습니다. 사람이 쓰러졌는데 돕는 건 당연한 일이죠. 위급한 사람을 보고 안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아마 제가 아니었어도 다들 똑같이 했을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그 사람을 돕고 있더라고요. 실제가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사실 한국인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초등수업 때부터 심폐소생술 시행 방법을 배운다고 하는데요. 학교를 졸업한다고 배움이 끝나는 게 아니라 회사에 취직하고 나서도 주기마다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특히 군대에 갔다 온 성인 남성이라면 20대 초반부터 예비군까지 그리고 민방위 40세까지 심폐소생술 시행 방법을 교육받아 잊을 수 없다더군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들이 위급 상황에 빠진 사람을 보고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납득이 가더라고요. 다른 아시아 국가 시민들은 자신들이 불리한 상황에 닥치는 게 두렵고 싫다는 이유로 피하기 바빴는데 오로지 한국만이 나섰던 거죠. 유독 한국인의 선행 영상이 많이 떠돌아다니는 이유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영상들 속의 한국인 모습은 한치의 거짓도 없는 모습이라는 사실도요. 이제 더 실험할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는 배우에게 촬영을 마치겠다는 말을 전하고 카메라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10분이 지났을까요? 벌써 와 있어야 할 배우가 보이지 않아서 현장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촬영이 끝났다고 했는데 배우가 길바닥에 누워 있더라고요. 무슨 상황인지 알아보기 위해 서둘러 현장으로 달려갔는데 조금 전까지 멀쩡하던 배우가 실제로 쓰러진 거예요. 입에 거품까지 물고 발작을 일으키는 배우를 보고 머리가 새하얘지더군요. 무전기로 촬영팀이 제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어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911을 불러야 한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카메라 감독님이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터졌어요. 얼른 이쪽으로 와서 이 상황을 도와주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때 한동양인 남성이 달려와 저를 지나쳐 쓰러진 배우에게 가더군요. 저를 크게 부르면서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해서 겨우 911에 연락했습니다. 카메라 감독님이 도착하고 제게 상황을 물었고 울면서 설명했어요. 그 와중에 그 동양인 남성은 배우를 살리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겨우 배우의 발작이 멈추었고 동양인 남성은 영어로 구급대원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주 침착하게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니 한국인 같더군요. 배우가 구급차에 타고 카메라 감독님이 따라가겠다고 차에 올라탔는데요. 구급차가 멀어지는 걸 한참이나 쳐다보던 그 남성이 갑자기 눈물을 훔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정신이 들어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조심스럽게 인터뷰를 부탁했어요. 우선 그 남성의 이름은 박성훈이라고 했습니다. 쓰러진 그분을 보자마자 아들이 생각났어요. 벌써 10년 전이 돼 버렸네요. 우리 아들이 먼저 떠난 지가요. 10년 전 성훈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들과 함께 미국으로 부잣길이 여행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함께 운영하는 가게를 혼자 보겠다고 해서 둘만 비행기에 올라탔다네요. 아내의 배려로 아들과 둘이 시간을 보낼 기회였지만 마지막 여행이 될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마지막 날 밤, 성훈 씨의 아들은 누군가의 비명을 듣고 밖을 나갔다고 했는데요. 성훈 씨는 아들에게 나가지 말라고 했지만 아빠, 제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금방 돌아올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성훈 씨 아들의 꿈이 소방관이었기에 보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나가고 곧바로 성훈 씨도 불안한 마음에 아들을 쫓아갔다고 했어요. 하지만 성훈 씨가 본 아들은 길에 쓰러져 발작하는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놀라서 아들에게 달려갔더니 상태가 심각해 보여 구급차를 불렀다는데요. 그날따라 사건이 많았던 탓에 구급차가 늦게 도착했고 성훈 씨 아들은 그렇게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밤에 돌아다니던 노숙자들이 성훈 씨 아들에게 억지로 마약을 주입했나 보더라고요. 범인은 노숙자라서 잡을 수도 없었고 그때는 성훈 씨도 영어가 능숙하지 않아서 경찰과 소통이 잘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소중한 아들을 잃었다고 했죠. 성훈 씨 아들의 이야기에 눈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 성훈 씨는 아내와 함께 한인타운에서 한식당을 운영 중이라고 했습니다. 아들과 마지막 함께 했던 곳이기도 해서 떠날 수가 없었다더군요.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돕고 싶어요. 아들 때문만이 아니라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성훈 씨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끝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고 전 세계 사람들은 한국을 극찬했습니다. 특히 성훈 씨 인터뷰에 전 세계인이 놀라고 감동했는데요. 하지만 이 영상 댓글에 중국과 일본인의 반응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180도 달랐어요. 주작 방송이다. 한국 사람들 모두가 이렇지 않다. 일반화하지 말길. 한국에서 다시 촬영해보면 한국의 실체를 알 수 있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정말 저희가 운이 좋게 좋은 한국 사람들만 만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